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이거는 뭐 거의 공부하듯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탄핵 정국 때 사기꾼들의 거짓 진술, 그리고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 그리고 법원의 동조 등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탄핵이 촉발되었던 문제 이 태블릿 PC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는지, 또 어떤 인간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썩은 무자르듯이 싹둑 잘라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보냈는지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검찰이 태블릿 PC 속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포렌식을 실시합니다. JTBC가 자기들이 취득했다라고 주장하는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한 바로 그 다음 날이기도 하고요. 포렌식 이미징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15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태블릿 PC 내부의 사용 공간은 모두 5개였는데 실사용자를 밝히는 게 수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시스템 영역보다는 사용자의 영역을 집중 분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모든 태블릿 PC의 시스템 영역보다 다 하지 않고 사용자의 뭐 전화번호라든지 통화 내용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집중해서 분석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포렌식 작업은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 2부 여기에서 분석을 했고요. 분석관 송지한이 담당을 했습니다. 자, 분석이 끝난 후엔 A4 용지 689페이지 분량의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보통 이 정도 분량이라면 책 한 권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수 감정에 따르면 이 태블릿 PC가 개통된 날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2012년 6월 22일 낮 12시 9분 46초였고 유심칩이 최초로 장착된 시간입니다. 유심칩 아시죠? 뭐 핸드폰 보시면 아주 조그만한 그런 칩인데, 야,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아무튼 그 이후 유심칩 교체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심칩의 구매자를 태블릿 PC 개통자라고 단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태블릿 PC는 개통된 2012년 6월 22일부터 2014년 4월 2일까지, 즉 대선 기간부터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후까지 사용이 됐다가 전원이 꺼졌고요. 전원이 다시 켜진 시각은 JTBC 수중에 들어간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 32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 JTBC가 그냥 켜갖고 그냥 막 다 조작했다라는 거죠. 자, 국가수 감정에 의해서 이 태블릿 PC는 2014년 4월 2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개통자는 김한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태블릿 PC는 전화통화 기능이 없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인터넷 접속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국가수는 카카오톡 사용자 이름이 선생님이고 선생님의 연락처는 태블릿 PC 자체 전화번호 010-4080-578땡이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즉, 김한수가 태블릿 PC 개통과 함께 카카오톡을 개설하면서 카카오톡의 닉네임을 선생님이라고 정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JTBC는 이 선생님이라는 닉네임을 근거로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최서원이다라고 또 보도를 했지만 국가수의 분석 결과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명백하게 JTBC의 오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진짜 JTBC 제자만 들어도 혈압이 올라요. 개통자, 그러니까 실사용자인 김한수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공대 출신이고 2002년에 귀국한 김한수는 코스닥에 상장된 IT 회사에서 1년가량 근무를 하다가 마레이 컴퍼니라는 문구류를 생산해서 대형마트에, 이마트 같은 데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의 대표 최땡땡 씨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면서 대표이사가 돼버렸고요. 태블릿 PC를 개통한 2012년 당시에 김한수는 마레이 컴퍼니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현재는 김성태라는 이 태블릿 PC를 실제로 계약했던 대리로, 김한수를 대리로 했던 당시 김한수의
직원이었던 김성태라는 자가 김한수하고 무슨 모종의 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레이 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핸드폰 이 개통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됐다라는 게. 자,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이춘상의 권유로 대선 캠프에 합류한 김한수는 인터넷상의 각종 뉴스와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일과 홈페이지를 관련하는 SNS 팀장을 맡았었습니다. 검찰의 포렌식에 의하면요, 태블릿 PC 속의 연락처 안에는 이병헌, 영화배우 이병헌 아닙니다. 이 이병헌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김한수 팀장, 춘 차장, 국민행복 캠프 순으로 5개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개통한 사람은 김한수인데 연락처에는 김한수보다 이병헌이라는 이름이 맨 앞에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헌은 최서원의 큰언니 최순영의 아들로서 김한수와는 서울 상문고 동기고요. 김한수는 이병헌의 소개로 2003년에 박근혜 당시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춘상을 만나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싸이월드 아시죠? 싸이월드를 이용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싸이월드는 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미니홈프라고 아시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카톡 이 정도? 자,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싸이월드를 개설한 그 시점이 2004년 2월이었고요. 이병헌은 검찰과 특검에서 각각 한 차례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태겸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가 총 8장, 특검의 박주성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가 5장이었는데 묘하게도 검찰 조서에는 이병헌의 학력과 경력이 적혀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병헌이 최서원의 장족하다 이런 거를 만천하에 알리려고 그냥 그런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같아요. 당시 검찰이 했던 짓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양치기 소중하죠. 밤날 거짓말하다가 늑대 왔다 그러면 갑니까? 똑같은 거죠. 검찰이 지난 방송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얼마나 조작 날 줄 많이 했습니까? 그 대빵이 윤석열이고. 태블릿 PC 개통자 김한수는 검찰 조사에서 연락처란에 이름이 기재된 김 팀장은 김휘종이고 춘 차장은 이춘상 보좌관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휘종은 본래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인데요. 졸업 후 IT 분야로 전공을 바꿔가지고 최서원이 운영하는 그 조이스쿨의 홈페이지 관리와 영상물 제작을 담당했다라고 하고, 김휘종은 최서원의 추천으로 2011년도에 박근혜 당시 의원의 비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춘상은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를 통해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 보좌진으로 합류를 했고요. 당시 보좌진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이 있었는데 이때 이춘상의 서열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단국대 전자공학과 출신의 IT 분야 전문가인 이춘상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인 2012년 12월 2일 유세 현장을 가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한수가 법정에서 이 죽은 이춘상을 거론을 하면서 책임 회피를 자주 했었는데 이춘상의 이 죽음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조사를 좀 해봤으면 해요. 저는 아니 멀쩡히 차가 가다가 이상한 주행을 해가지고 다른 차도 그 차만 그랬어. 갑자기 이상한 그 에스코트 하는 차량도 있었는데 막 추월을 해갖고 이상하게 그냥 주행을 하는 바람에 사망을 했는데, 이 이춘상 보좌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명명백백한 진실을 좀 밝혔으면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자, 현재 태블릿 PC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요. 검찰이 주장했던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데 왜 저러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김한수는 현재 도망자 신세가 됐고요. 매를 벌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자백을 통해서 광명을 찾았으면 하고, 당시 태블릿 PC의 이미징 파일 5개 중에 4개를 검찰에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머지 1개는 홍성준 이자가 지금 틀어지고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당신도 좀 정신 차려. 당신이 무슨 뭐 검찰총장이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니? 다 털어놓기를 바라고요. 당신들이 저지른 탄핵의 진실은 모두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시간 문제죠. 언젠가는 관련자들을 선처 없이 모조리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가 있으니까, 너 검사니까 잘 알잖아, 홍성준. 하루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4년 전 우병우 민정수석을 그냥 미리미리 제거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허리를 댕강 잘라놓고 그냥 구워 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냥 우왕좌왕. 그때는 뭐 증거도 없고 팩트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우병우라는 그 민정수석, 이 천재가 없어지는 바람에 대응을 절대 못했지만 지금 이 탄핵백서라든지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두 사람이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 쓴 책 아닙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다시 우파가 재건을 하려면 과거에 뭐 어떤 사람들끼리 무슨 티격태격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말로만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 하지 말고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말 싹 다 뭉쳐가지고 방송도 같이 하고 또 예전처럼 코로나가 뭐겠냐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뭉쳐갖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보수의 붐을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에서는요. 탄핵의 진실이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뭐 대선 후보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답 나옵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이 탄핵의 진실을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팩트에 근거한 사실을 근거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그냥 수저댔다가는 또 법정에서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냥 지들끼리 묻어서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지들끼리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탄핵의 진실을 밝혀서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초석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접니다. 내 자식, 여러분들 자식, 손주들 맑고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게 당연한 거지. 인민공화국에서 자라게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하루가 급합니다. 차라리 홍준표나 원희룡을 지지하세요. 유승민은 안 되고 윤석열은 더더욱이 안 됩니다. 이 둘은 빼고 윤석열보다 100배 정권 교체 이를 확률이 많습니다. 윤석열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2000% 정권 교체 안 되고 문재인에게 목덜미 딱 잡혀갖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내각제하에 무슨 장관직 하나 얻어먹든지 껍데기 대통령 하려고 또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자기가 감옥 갈 거 뻔하니까 어떻게든 탄핵 세력들과 같이 동조해가지고 탄핵의 진실을 묻어갖고 영원히 호의호식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의 정권 교체예요. 여러분들 안중에도 없어요. 윤석열 머리통에는. 이 점은 명심하시고요. 정말 정령으로 나라를 원하신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홍준표나 원희룡 이 두 분은 탄핵의 진실을 꼭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돼갖고 또 무슨 문재인이 장악한 어용방송이니 우리는 말해도 들어주지 않아.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이 기회니까 탄핵의 진실을 밝혀서 둘 중에 아무나 대통령이 되라고요. 밀어줄 테니까. 자, 여러분들 나라가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호가 역사 속으로 묻히기 전에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투철한 각오로 하루하루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